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10월에는 이 지난번에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두 번째 대책이 발표되는 달입니다. 자,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이 정책과 규제들이 논의되고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 들어서 아파트 거래량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빌라보다도 거래량이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2021년에 주담대가 가계부채 폭증의 범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각종 대출 규제에 DSR까지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DSR에서 벗어난 범주가 있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두 번째 대책이 오는 10월 발표가 된다면 바로 전세 대출에 관련된 규제가 반드시 포함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관련된 규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부동산에는, 시장에는 어떠한 효과를 보이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2021년 와서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를 어떻게든 줄이라고 정부는 주문하고 있죠. 그 말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 없이는 줄일 수가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이번 2차 대책에는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 보면 현실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 근데 이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 왜 지금 집값하고 전셋값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가계부채 총량을 제어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건전한 경제 상황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채를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피력을 했었고요. 여기에는 또 찬성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아무튼 간에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보는데, 뭐 옳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하니 전세자금 대출에 관련된 규제는 이번에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지난 8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등장한 이래 전세 보증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서 이 전세 관련된 이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전세자금 대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이미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5억 정도까지 빌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 5억의 부채를 무조건 활용해야 되는 가구들이 그만큼 증가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올랐으니까 충당히 그분들의 소득이 갑자기 급등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럼 이 급등한 전세가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셨던 분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현존하는 매매, 그리고 전세, 월세 중에 거주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금 당장 거주하는데 최소화하는 건 전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전세로 운용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올라간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전세를 거주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세가 급등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각종 규제, 대출 축소, DSR 적용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데는 이 전세자금 대출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전세 급등이 바로 그 이면이고요. 결국에 타고 내려가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원인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집값, 전세값은 올랐는데 대출 총량을 줄이는 이 아이러니한 정책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다리를 걷어차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월세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 가계부채 관리, 나라의 가계부채 관리하는 미명 아래 나는 월세살이를 해야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비극이죠. 자, 올해는 그냥 개그 수준입니다. 그래도 6%대, 7%가 안 되는 선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이미 한도가 정해져 있고 각종 은행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한도를. 근데 내년 되면 어떨까요? 2022년은 가이드라인이 같은 6%대가 아니라 4%대입니다. 4%대. 근데 전세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나요? 전세가 2차 지금 폭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전세 물건이 아직도 없어요. 물건이 없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간 가격을 주고라도 거주비가 가장 싸니까요, 전세가. 자, 그래서 2022년이 더 걱정되는 지금입니다. 4%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 대출이나 그리고 정책 모기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보금자리론도 지금 중단이 됐다고. 예. 디딤돌 대출도 있지 않습니까? 디딤돌 그리고 이런 정책 모기지. 그리고 더해서 지금 이금융권 활용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금융 지금 활용 가능합니다. 예. 이금융 같은 경우에도 금방 동나겠죠. 4% 가이드라인 지키게 되면. 저축은행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서민의 금융상품도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4%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4%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그래도 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량의 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결국 빌려주는 금액의 한도를 줄여서 나눠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오늘의 전세자금 대출 그나마 확률 높고 나올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거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소액의 보증금만 지원이 가능할 거다. 네, 소액일 수밖에 없죠. 뭐 2억 3억이어도 소액 보증금입니다. 요즘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얼만데요 지금. 그렇죠? 결국에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만 지원 가능한 수준이 될 거다. 전세자금 대출도. 따라서 이 소액 보증금 보시면 정부가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금융위에 서민들은 지원해 줄 수 있고 대신 가계부채 총량은 줄여라. 참 이게 어려운 주문이에요. 잘생기고 착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을 찾아라. 같은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지. 그래서 결국엔 정부가 보는 서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중산 서민들이 아니구나. 정말 소액 보증금으로 월세 납부하시고 이러신 분들만 서민이고 지금 이렇게 전세가를 올려놨으면서도 거기에 사는 그 분들은 서민이 아닌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나온다면 어떠한 룰로 나오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증금, 그러니까 한도 자체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빌려주는 돈을 줄일 것이다. 그래서 나누면서 좀 상쇄시키는 거죠, 여론을. 이런 정책밖엔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뻔합니다. 그래서 소득만큼 금융권의 대출을 제한하는, 덜 빌려주는 거죠. 이미 DSR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내년에는 더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걸 좀 땡겨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DSR 적용 상품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확률 높은 게 전세자금 대출도 결국 DSR 적용을 시키는 거. 그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게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민들 중에서도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더 빌리기 어려워집니다. 무조건 월세살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DSR 적용을 안 하더라도 보증금 상한은 두고 갔습니다. 이전에 줄였잖아요. 지금 1주택자도 뭐 3억, 2억 이렇게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를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이 증가율 제어가 가능하니까 내년에는 더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가장 주범은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내년 4%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결국에 전세자금 대출 가능액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자, 만약에 DSR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출도 빈익빈 부익부로 가는 겁니다. 사다리는 커녕 아무것도 없고 월세 전락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죠.
자,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 이자 상환액을 고려해서 40%로 제한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예.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다른 것도 수순입니다, 지금. 보험계약 대출, 뭐 카드론 이런 것들도 원래 내년에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적용 예정인데 이것도 이제 땡겨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숫자에 집착하니까. 예. 결국에는 규제될 겁니다. 그래서 빌릴 수 있는 구멍이 가계부채 쪽에서는 없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총량 규제의 가이드라인 맞추려면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도리가 없습니다. 도리가. 자, 여기서 우려되는 게 이거예요. 이 정책, 시장 보시면은 여기를 막으면 이게 터지고, 이거를 막으면 저게 터지고,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동안 너무 똑똑하게 잘 보셨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전세로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그래도 전세자금 대출이 활용이 가능하니까,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습니까? 예,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뭐 80%까지 빌려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거주비를 최소화하면서,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메리트가 있었던 거거든요, 전세가. 근데 앞선 규제가 확정돼서 DSR 적용이 되고 이게 뭐 40%대로 주저앉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주담대 40% 동급 아닙니까? 동급 수준인 거예요. 사느냐, 전세 사느냐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매를 선택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면 전세가가 안정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이제, 임대입법, 갱신청구권 한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신규 공급이 없잖아요. 전세 금액은 현재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총량의 법칙입니다, 이건.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도심은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결국에는 당분간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급등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특히 어떤 부동산, 저가 아파트, 소형 아파트가 올해 마지막 그리고 내년에 주 종목, 인기 종목이 될 겁니다. 네. 전세를 피해서 매매로 바꾸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이 그런 부동산들이거든요. 중저가 부동산, 그 중에 저가, 소형. 자, 당분간 그렇게 전세가와 매매가는 동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고요. 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적용될 경우에 맞춤형, 중액, 보증금, 그리고 월세 콜라보되어 있는 이 반전세가 이제 유행처럼 물건이 늘어날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다 여기에 몰리게 될 거예요.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으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시장에. 자, 고액의 전세를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낮추고 월세를 원하시는 수요자들하고 또 보증금, 빌릴 수 있는 이 대출액이 줄었으니까 조금 적은 보증금으로 월세를 좀 내면서 최소한 가장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상품에 수요자들은 몰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전세 유행, 저가 소형 아파트 강세, 그리고 덜 올랐던, 정말 덜 올랐던, 몇 년 동안 안 올랐던, 움직이지 않고 거래가 안 됐던 대형, 구축. 얘네들이 주인공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오징어 게임 부동산에 대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사진들이 돌고 있죠. 보고 정말 웃음이 많이 나오는, 정말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실소를 머금게 되는 그런 사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실을 너무 잘 수용시켜가지고. 자,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결국 모든 게임은 선착순이거든요. 지금 대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가 갈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먼저 받은 사람은 금리도 낮게 고정금리에 많은 금액을 빌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아무튼 간에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두 번째 대책이 나오고 내년에 4%대로 총량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 부분에 2022년 상반기에 대출이 동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전세금은 집값은 더 오를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없을 거라고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도가 끝난 것뿐이지 대출을 안 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상반기에 또
대출이 금방 소진될 수밖에 없을 거다. 따라서 여기에 어떻게 전략을 펴야 되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 집 마련이든 전세든 내년 초기에 어떻게든 잔금을 잡고 맞춰야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별탈 없이 일을 치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웬만하면 이제 전세 말고 눈을 낮추세요. 눈을 낮추고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계속 신경 쓰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전세 살게 되면 이게 2년 뒤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매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계약갱신권을 내년에 써야 될까? 자, 금액이 이만큼 우리 아파트 올랐던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눈을 조금 낮추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출을 활용해서 나올 수 있을 때, 줄 때 받아. 줄먹이라고 하죠, 줄먹. 주식의 줄먹, 비트코인 줄먹이 있는데 대출도 이제 줄먹입니다. 자, 대출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서 내 집에서 오래 사는 게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지금 돈이 몰릴 것인가 제가 가끔씩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근데 내년 들어서는 확실히 이제 전세자금 대출까지 들어가게 되면 비주택 쪽으로 돈이 더 몰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도 좀 둔해지기도 했고 이제 확진자는 많지만 둔감해졌죠. 수요자들이. 요즘에 주말에 어디 나가면은 삶이 바글바글합니다. 저는 거의 이제 안 나가는 편인데도 너무 답답하니까 잠깐 나가면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병원에 가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뭐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안 되잖아요.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낮에는 뭐 하면 4명밖에 안 되는데 병원 가면 그렇게 많아요. 지하철 가면 그렇게 많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가만히 쉬는 타임입니까? 코로나도 지하철 같이 타나요? 버스 타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참 이거 방역 대책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저녁 6시부터는 또 규제에 들어가고, 할 말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비주택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시장은 똑똑합니다. 자, 레버리지 활용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전세도 이제 반전세가 유행처럼 번지게 되면 결국에는 내 자본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적게 들을 수는 있겠지만 좀 트렌드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갭 투자가. 자, 그리고 지금 갱신 청구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갱신하는 가구들 있죠. 고가 아파트를 여러분들 갭 투자하게 되면 본인이 들어가서 거주하기가 힘든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고가 전세가 들어가면 이제 4년 꼼짝없이 회전 속도가 느리니까, 자본 회수의 속도가 느리니까 이런 매력이 좀 떨어지는 상품군 말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규제에서 좀 덜한 경매나 상가, 빌딩, 그리고 뭐 오피스텔, 요즘에 제가 오피스텔 많이 한다고 또 언급을 했었죠. 아파텔입니다. 아파텔. 여기에 지금 수요자가 더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텔도 차후에 제가 다루겠지만 뭐 아파트 못지않게 경쟁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으로도 가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도 연구하면서 또 지금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거시적인 안목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이럴 때 뭐 공부하는 것도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죠. 비주택에도 공부하는 게 임장도 해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10월에 예정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 2 추가 대책 관련해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만약에 나온다면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물론 뭐 이번 대책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4% 맞추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흐르는 상황이니까 이 대세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규제가 들어가긴 할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보였고요. 하단에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제가 매일 뉴스를 정성스럽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부동산 이야기도 쓰고 있으니까 블로그 이웃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